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35분, 장이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약간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분석하는 차트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HTS를 벗어나서 핀디지에서 나오는 그 차트를 좀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를 분석할 때 하나의 차트만 보진 않아요. 왜냐면 HTS마다 보여지는 그 움직임이라든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좌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좌표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지만 핀비즈와 뭐 여러 가지 한 3-4개 정도의 차트를 동시에 분석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엔비디아의 차트는 하락을 하고 있었던 요 선이죠. 요 선을 깨고 올라갔고, 사실상은 하락 추세에 있었지만 이 저점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4월 1일 전쟁 이후에 오히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점이죠. 요 점이 예전에 그 엔비디아의 고점이었어요. 212불이죠. 212불의 고점인데 212불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아니면 뚫을 수 없을지, 이 부분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조정을 받은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붙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강한 조정 이후에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붙는다는 부분은 눌림목이 작용을 했을 때 이 눌림목에서 사고자 했던 사람들, 대기 수요가 계속해서 붙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굳이 우려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212불이라는 고점에서 뭐 또 박스권을 그릴 수 있겠죠. 이 정도의 박스권을 그릴 수 있겠지만, 그 박스권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매수의 영역에 들어온다라고 좀 보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의 화두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그렇게 소프트웨어 기업을 깠던 마이클 버리라는 분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인 건 명확합니다. 하락세인 건 명확한데, 개인적으로는 하락세를 깼냐 안 깼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찌됐건 매수세가 붙긴 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파트너가 있었죠. 근데 이 파트너십 계약을 이번에 개정했다고 해요. 개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오픈AI에 관련된 어떤 그 주요 지위는 인정을 하지만 이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업들과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한꺼풀에 짐을 좀 덜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오픈AI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오픈AI에 관련돼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투데이 10시 5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어멘드 파트너십,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대요. To Non-Exclusive 2032년 라이센스까지. 2032년까지 Non-Exclusive. Non-Exclusive라는 거는 뭐 제한된,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어멘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Ending Microsoft Revenue Share Payments to OpenAI and allowing OpenAI to serve customer and any cloud.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커스터머에게 서비스하는 어떤 클라우드 안에서의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오픈AI의 그 레비뉴 쉐어하는 부분이 끝날 때까지 2032년 라이센스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라 non 익스클루시브의 파트너십을 어멘드 했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오픈AI에 관련된 리스크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덜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핫했던 뭐 오늘 잘 가고 있는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봤을 때 상승 확장 추세인데 고점을 어디까지 갈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360불까지는 갈 것 같아요. 360불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구글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 제미나이라는 AI의 툴을 갖고 있는 회사가 과연 여기도 나오죠. 오픈 AI 엔즈 끝났다라는 거죠. 오픈 AI의 절대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대적인 익스클루시브 AI 액세스에 대해서 엔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리 enabling OpenAI 모델 on rival clouds including Google Cloud.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벌의 클라우드, 라이벌의 클라우드의 오픈AI를 쓸 수 있게 돼 있다. enabling이라니까 쓸 수 있게 됐다. 잠재적으로.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챗 GPT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그 엔진을 독점했다라면 이제 구글도 관련된 엔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입장에서 좋은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되게 크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사실 오픈AI에 관련돼 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올인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오픈소스처럼 풀려버리니까 다른 회사도 느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무게감을 좀 덜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 브로드컴 한번 봐볼까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급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4월 1일, 3월 말부터 4월 1일 이후에 300불에서 4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40%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점 깨고 올라갔죠.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매수를 할 걸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영역을 좀 볼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위클리로 봤을 때도 굳이 뭐 이 정도 하락을 가지고 고점을 일단 탈환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민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데일리로 봤을 때 크게 문제 없다. 라고 좀 보이고요. 또 테슬라 한번 봐볼까요? 오늘 테슬라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 쭉 하락하는 모습에서 요게 몇 일선이죠? 200일선이죠. 200일선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직은 테슬라가 오를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트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누가 요즘에 재무제표를 그 숫자를 가지고 뭐 오르락 내리락을 판단을 합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보는 거지. 진짜 요즘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 재무제표의 그 숫자 하나에 함몰돼 가지고 그 숫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가 중요하죠. 하지만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점을 보는 거예요. 현재 시점. 그렇기 때문에 작년 25년 12월 31일자로 그 25년 동안 장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나타내 주는 거지. 그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 회사가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건 정말 우둔한 생각이죠. 정말 우둔한 거죠. 재무제표가 다는 아니거든요. 이 회사의 방향성과 이 회사의 사업을 봐야지. 아무튼 제 주변에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아직은 테슬라에 관련된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전쟁이 터지면 자동차 안 사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미래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만 팔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이게 아니라 더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져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런 회사는 아니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자동차가 전기차가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구독자 수예요. 구독자 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 위에서 그 위에서 FSD도 돌아갈 수도 있고 AI도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칩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 테스팅하는 테스트베드가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발 숫자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테슬라는 매수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고요. 또 뭘 봐볼까요? 오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끝없는 상승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D램 수요죠. D램 수요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D램 수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뭐 인텔, AMD 뭐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이 엄청난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건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맞다. 중요한 건 맞는데 과연 어디가 고점이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생산하는 칩이죠. 칩. D램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D램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D램이 어디까지 필요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체제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대체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죠. 파란색. 누군가 그어놓은 선이에요. 이 상승세를 깨지 않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텔 한번 봐볼까요? 자, 인텔 우리가 알고 있는 CPU의 대명사인 회사죠. 지금 이렇게 급등해서 상승세를 깨고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인텔을 매집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꽤 오래 했었었는데 팔았어요. 한 요쯤에서 팔았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인텔이 갖고 있는 CPU 플러스 알파로 TPU까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지금 이슈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뉴노멀을 형성할 것이냐, 아니라면 결국은 요 확장세 안에서 성장할 것이냐. CPU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알겠어요. 인공지능에서 CPU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AI가 한 2, 3년 정도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체였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CPU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인텔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기다가 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투자할 건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냥 투자한다? 뭐 오르면 너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려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 부분은 좀 어렵다.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에 있는 AI 관련된 주식들은 다 4월 1일을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급등을 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인텔이 42불 정도에서 한 70불까지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0불이 갔으니까 41불에 투자한 사람은 82불이면 그냥 말 그대로 더블 난 거죠. 더블 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만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AMD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네요. 원래로 따지면 인텔과 AMD는 같이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인텔 칩을 쓸래, AMD 칩을 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컴퓨터에서 AMD 칩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AMD가 첫 번째, 저렴합니다. 저렴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AMD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뭐 오버클럭이 더 잘 된다든가 아니면 호환성이 좀 더 좋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MD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능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인텔이 더 좋아요. 인텔이 더 좋은 거예요. CPU 성능에 대해서 인텔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AMD가 인텔의 빈자리를 채워주죠. 지금 AMD는 명확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 박스권을 통과한 상황이거든요. 이 박스권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관건인데 올라갔습니다. 일단
뚫고 올라갔어요. 여기서까지는 긍정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갭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냐? 이거가 맞냐? 이 이슈가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급등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벅샤 SOA. 야, 좋아요. 아주 좋은 방향성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서 짚고 일어나고 있고, 저는 174불에 대해서 이 직선 있죠? 요 직선 여기도 그려져 있죠? 이 174불 때 요땐가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벅샤 SOA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 우리 회사의 주가가 시장에서 인지되는 것만큼 싸다. 요렇게 생각이 됐던 거거든요. 요때일 수도 있고 요때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하락 추세에서 명확하게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팔란티어 한번 봐볼까요? 팔란티어. 와, 요런 차트 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차트이기도 하고, 이런 차트를 왜 좋아하냐면 명확하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개파락도 있었고요. 근데 이때도 아마 2월 말경인 것 같아요. 2월 말경에 급격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이 제가 봤을 땐 요 매물이죠. 요 매물대를 깨지 못하고 내려왔다가요. 다시 한번 상승해서 매물대 상단을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그리고 또 급락을 했다가. 근데 이렇게 저점을 올렸죠.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하는데 이 고점을 깨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에 대한 부분에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지금 팔로알토였고요. 팔로알토는 보안 기업이에요. 팔란티어는 네, 지금 더블 바텀을 만들었다라는 정보가 나왔고 저점에 대해서 계속 터치하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구성되지 않았어요. 이 저점을 명확하게 뚫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성되지 않았다. 즉 고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즉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고 이 저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팔란티어는 언제 투자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맞습니다. 팔로알토랑 조금 제가 헷갈렸어요. 그리고 아마존 요즘에 가장 핫하죠. 아마존 되게 핫한데 과연 AI계의 어떤 혁신적인 회사죠. 그 뭐죠? 엔트로픽의 투자를 아마존에서 실시를 했고요. 엔트로픽도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아마존 주가를 보시면 되게 꾸역꾸역 올라가거든요. 그 기울기가 이게 아니라 좀 더 낮아요. 낮아서 꾸역꾸역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고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주식인데 최근에 이런 상승 없었죠? 이런 상승 본 적 있나요? 여기 뭐 요 정도 수준. 여기도 뭐 그 정도 아닌데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을 올라간다라는 건 명확하게 아마존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박스권을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럭처, 오픈AI 파트너십, 엔딩 익스클루시브 액세스 투 이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파트너십에 대한 종료에 대해서 다른 AI 기업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 정도 수준이면 꽤 많은 걸 분석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엔비디아도 했고요. 벅샤에서도 했고 뭐 굳이 메타를 분석한다고 하면 의미 없다. 지금 메타를 투자하기는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또 크립토 한번 보실까요?
비트코인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좀 잠깐 꺾이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요 정도 가격선이에요. 한 78,000 정도. 78,000 정도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바닥을 긁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바닥을 엄청 긁었다라고 보이긴 좀 힘들어요. 여기서 긁었지만 지금 현재 가격 수준 요 정도 수준이에요. 딱 요 고점 수준인 것 같은데 결국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가 주면 이더리움도 같이 뚫고 올라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굳이 고민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월드로 한번 봐볼까요? 월드로 보면 여기 한국이 보일 텐데, 한국이 차이나, 재팬, 인디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스라엘. 와, 여기에 한국이 없다고? 좀 충격적인데? 어떻게 한국이 없지? 와, 한국이 없네요. 되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대우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인도보다 심지어. 야, 이건 좀 심한데? 이거 지금 제가 제일 멀리 보는 거거든요. 물론 TSMC가 워낙 크긴 하지만, 야, 좀 충격적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한국이 없어. 심지어 브라질도 있는데, 페루도 있고, 칠레도 있고. 어떻게 여기에, 여기 있구나. 와, 여기 있네. 여기가 사우스 코리아예요. KB, 신한뱅크, 포스코, 코리아 일렉트릭. 뭐야, 이거 다 금융기관들밖에 없네요. 아니, 왜 한국이 금융기관들밖에 없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냐면 하이닉스가 엄청 큰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가 금융기관밖에 없는 걸로 나오지? 이게 좀 충격적이네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말고 다른 걸로 봐야죠. 이게 아마 뭐 올스탁이라고 하니까 전 세계 모든 회사에 대한 시가총액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지는 않네요. 그만큼 미국이 다 혼자 헤쳐먹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일라이릴리 한번 봐볼게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로 해서 멀티플 탑이라는 거는 그냥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4번 정도 터치했다라는 소리 같고요. 결국은 이 1100 한 50 정도의 1135 정도의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걸 뚫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추세는 하락이다.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 투자할 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가 맞습니다. 물론 요 저점, 전저점까지 와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저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저점도 계속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유익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장은 이 정도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결국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어떤 막판 협상의 결렬이 시장에 천천히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특별히 돈을 막 태우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뭐 인텔 이런 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다가 막 돈을 막 태우는 게 과연 맞냐라고 봤을 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참아 보시죠. 고맙습니다.